자, 실효성 확보 수단. 그 다음에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나오는데, 제 4편이. 제 2편에 대한 얘기죠. 2편의 실효성을 어떻게 할 건지. 2편에 일반 행정작용법이었던 특히 행정입법, 특히 행정행위. 이것의 실효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세금 내라고 하는데 세금 안 내. 그러면 이것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실효성 확보 수단. 얘랑 밀접한 연관이 있지, 2편이랑. 응? 과세 처분했는데 세금 안 내. 그러면 나중에 뭐 압류하고 공매 넘기죠? 이게 실효성 확보 수단. 철거 명령 내렸어요. 불법 건물 안 해. 철거 안 해. 그러면 대집행, 대신 철거나 하죠. 행정청에서 대집행한단 말이죠. 이게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또 여기서 불법 휘발유를 판매하지 마시오. 불법 휘발유를 판매하지 마시오. 가짜 휘발유 판매하지 마시오. 근데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그러면 과징금을 통해서 과징금.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과징금. 그다음 행정벌. 형벌, 여기 형벌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벌. 형벌 과태료. 형벌 과태료. 너 불법 휘발유를 판매했어? 너 징역 몇 년? 이것도 행정벌이. 징역 몇 년? 응? 징역 몇 년? 그 다음에 과징금. 불법적으로 이게 얼마 얻었어? 10억이야? 그럼 10억 이상 환수. 과징금을 부과해서 환수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거지. 이게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집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오죠. 행정 강제집행. 이 강제집행은 하명을 전제로 하죠. 행정행위 이 중에 특히 하명 또는 행정입법의 하명 있죠. 명령. 명령을 전제로 하죠. 명령을 전제로 한다. 이 중 일부인 하명을 전제로 하죠. (685페이지는) 즉시강제가 나오죠. 즉시강제. 얘네들은 하명을 하는데 얘는 하명 안 하고 바로 실력을 행사하죠. 행정강제집행은 하명이죠. 즉시강제는 하명을 전제로 하지 않죠. 그게 차이가 있죠. 나중에 보면 시간제로 왜 급박할 때죠. 시간제로 급박하기 때문에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 예를 들면 경찰이 출동했는데 범죄 제지 차원에서 뭐 칼 같은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압수한다. 이런 것은 하명하지 않다겠죠. 하명하지 않죠. 뭐 칼로 찌르려면 하명이에요.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실력으로 제지하는 거죠. 응? 시간제로 매우 급박할 때죠. 즉시강제라고 하죠. 즉시. 그래서 즉시가 들어가요. 즉시. 바로 뭐 하지 않고 하명하지 않고. 즉시. 앞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은 명령하고 하명하고 말 안 들어 기회를 줘요. 뭐 개고도 하고 막 독촉도 하고 뭐 이건 양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력을 행사하죠. 대집행에 들어가든지 뭐 집을 공매로 넘기든지. 예? 신사적이죠. 신사적이다. 뭐는 행정 강제집행은 신사적이죠. 하명도 하고 기회도 주죠. 이거는 이제 즉시죠. 즉시. 바로 하명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의무 이행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력을 행사해서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죠. 범죄 예방, 범죄 제지 차원에서 현장에 나간 경찰이 하명 없이 바로 칼 뺏어야 돼. 시간적 여유를 주면 큰일 난단 말이야. 화재 진압도 그러죠. 화재 진압도 시간의 여유를 주나? 안 줘요. 그렇죠? 바로 출동하. 119 바로 출동해서 불 끄죠? 즉시죠. 바로. 119 빨리 오죠? 즉시. 112도 전화하면 빨리 오죠? 다시 바로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실력을 행사해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죠. 이런 것들을 즉시강제로 한다. 즉시강제. 바로죠. 그 다음에 이제 벌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705페이지 벌이죠. 행정벌이죠. 그래서 아까 가짜 휘발유 판매했어? 그러면 벌금 얼마? 형벌, 징역 몇 년? 이것도 벌이죠.
물론 최종적으로 행정 형벌은 법원한테 가야죠. 법원.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원한테 가서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행정법 안에서 배우는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통고처분 핵심을 중심으로 배우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재판은 여기 가서 배운다면 형벌, 그죠? 뭐 징역 1년, 뭐 벌금 얼마.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 한다면 여기서.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이죠. 행정법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지는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가서 배워야 할 내용이고, 그렇죠? 여기는 이거보다 좀 더 간소한 절차를 배우죠. 간소한 절차를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통고로 끝난다든지. 예? 원래 이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다 그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해가지고 뭐 드라마에 나오듯이 뭐 검사 피고인 나와가지고 뭐 변호인 나와서 어쩌고 그래서 몇 달인 몇 년 걸려서 이제 땅땅땅 오래 걸려. 이걸 안 배운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런 복잡한 절차 대신 간소한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통고처분. 그냥 벌금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통고되면 납부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신한에 가서 쉬는 시간에 내가 신한 가가지고 빨리 5만 원 범칙금 납부하면 이걸 안 넘어가. 복잡한 절차를 안 넘어가. 그냥 그래서 클리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쉬운 절차 이런 걸 배우고 행정법이니까 우리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아니죠. 행정법이죠. 행정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가라니.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 뭐. 이게 본류 절차죠 이게. 형벌에 부과되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죠. 우리가 알고 형사소송 가장 일반적인 절차죠. 근데 행정법에서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보다 특별한 과벌 절차, 특별한 이거로 하면 안 되겠니? 너나 나나 다 힘든데 이처럼 너나 나나 힘든 거야. 검사도 힘들고 판사도 힘들고 항랑기도 힘들고 힘들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말이야. 서로 간에 피곤한 일이야. 그렇지? 이쪽으로 가면 그죠? 근데 뭐 벌금 뭐 5만 원 사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검사 판사 뭐 항랑기 서로 피곤하잖아. 원래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한 과벌 절차를 배우는 행정법. 그냥 내면 끝나는 거예요. 계좌로 신한에 가가지고 5만 원 범칙금 납부하면 이거로 안 가고 그냥 여기로 종료되는 절차를 배우죠. 여기서는. 물론 이행을 안 하면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근데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로 가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왜? 이 행정 형벌이다 보니까 형벌 아니에요, 형벌. 형벌이 부과되는 절차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이죠. 대충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은.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운다. 이거를. 그래서 그 유명한 통고제도가 나오죠. 713페이지. 713페이지 형벌의 과벌 절차죠. 형벌의 과벌 일반적인 절차는 형사법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거의 안 배운다. 왜? 형사소송법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죠. 형사소송법 시간에 따로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벌, 특별한 절차죠. 그래서 그 유명한 통고처분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아버님들 뭐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제는. 운전하면 보면 이게 범칙금 납부가 통보가 많이 된단 말이죠. 경부 고속도로에서 150km 달려봐봐. 그러면 날라오죠? 날라온다. 뭐가? 범칙금 납부하라고 통보가 날라오죠. 그러면 우리 저기 식탁에 가면 이게 많이 쌓여져 있잖아. 저는 옛날에 많이 쌓아놔가지고 막 200만 원까지 쌓아놓은 적도 기억이 나. 막 냈더니 한꺼번에 냈더니 200만 원이 넘더라고. 그거 꽤 되더라고. 그냥 저축해놓은 거지. 나는 옛날에 많이 놀 때. 지금이야 뭐 운전을 안 하니까 날라온 적이 없다. 지금 날라온 지가 한 10년간은 날라온 적이 없는데 10년 전에는 맨날 여행만 다녔거든. 왔다 갔다 그렇죠. 예, 10년 훨씬 전에 15년 됐나 이제. 그때는 항상 놀았지. 항상 15년 전에는 항상 놀았다. 사시 강의 안 할 때. 사시는 간단했던 거. 강의 1년에 한 뭐 3번이면 끝나. 봄철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뭐 3, 4개월? 4개월만 일하면 돼. 한 8개월은 뭐 일이 없어. 일이 없어. 그렇죠. 뭐 할 일이 뭐 있어. 여행 엄청 많이 다녔지. 그러니까 막 쌓여. 뭐가 날라와? 범칙금. 범칙금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별것도 없어. 재판받으러 안 가도 돼. 재판받으러 안 가도 된다. 여기로 끝나겠죠. 그냥 범칙금 납부하고 끝나는 거야. 가속해보세요. 고속도로 가가지고. 그러면 알게 돼 있다. 궁금하면 해봐. 궁금하면 해봐. 궁금하면 해봐.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납부 안 하면.
713페이지 제일 밑에 납부를 하면 제일 밑에 끝난다 이거야. 끝난다. 제일 밑에 713 끝난다. 그죠? 납부하면 끝난다. 납부 안 하면 안 끝난다. 뒤에 가시면. 714페이지. 뭐로 간다? 이리로 간다. 이리로 간다 이겠죠. 이리로 간다. 행정수로 가면 더 아름다울 수는 있겠죠. 그죠?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형사로 왜? 이게 형벌이니까. 형벌은 뭐예요? 형사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죠. 그래서 통고지에도 나오는 거예요. 통고처분표현. 그래서 주대. 그 다음에 형벌이 아닌 질서벌 716페이지. 질서벌 과태료죠.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 위반 행위를 이죠? 해에 대해서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태료. 과태료 대충은 들어봤죠? 과태료. 말이 많죠. 형벌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무 확보 수단도 있죠. 727페이지. 뭐 과징금이라든지 아까 했던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산세. 근데 가산금 제도가 있다가 최근에 가산금이라는 단어를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안 쓰죠. 733페이지 아래쪽에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름이 바뀌었죠. 얼마 전까지는 가산금이었는데 그죠? 최근에 법조항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혹시 기출문제 가산금이 있다라면 이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제일 밑대로. 733페이지 제일 밑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단어 있죠? 이게 옛날 용어가 가산금이야. 옛날. 그래서 혹시 기출문제 가산금이라고 나오는 경우 가끔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얼마 전까지는 작년에 바뀐 거예요. 올해 바뀌었나? 올해 바뀐 거예요. 얼마 안 됐어 이거는. 얼마 안 됐으니까 기출문제는 이제 가산세 이런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용어 아니고 가산금. 그럼 이거로 풀면 돼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용어 최근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거부 736페이지. 전기전화 끊는 거지 뭐죠. 건물에 전기가 전화 끊는 거야. 공급거부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이런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지. 제공하지 않는다. 제한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공급거부를 하죠. 법 위반자들에 대해서. 행정상의 공표, 망신주기지. 세금 안 낸 사람 이름 쫙 써가지고 고액 체납자, 황랑기 이거 쓰는 거죠. 명단 리스트 발표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낸 사람. 다 이거 관련 있는 거예요. 세금 내놨는데 안 내? 그럼 망신주하겠지. 뭐죠. 그러면 고액 체납자. 그 다음 그 사업장 뭐 전기전화 끊어버려. 그럼 할 수 없이 뭐 세금 내야지. 사업하려면, 그죠? 공급거부. 그 다음 739페이지 관어사업 제한, 제재적 행정처분이죠. 새로운 허가 신청 거부해버려. 그 다음 허가를 정지하든지 취소하든지. 사업허가 정지, 취소. 자,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확보 수단. 실효성 확보 수단은 이것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제2편에 나와 있는 특히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황랑계 의무 위반일 때. 황랑계 나쁜 놈이죠? 여기 행정입법에 따른 의무, 행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나쁜 놈 위반이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어떻게 이것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 무기죠. 행정청의 무기. 세금 안 내? 압류. 그죠? 이런 거죠. 철거 안 해? 대집행. 행정 형벌. 너 세금 안 내? 형벌. 너 고발 조치된다. 너 교수 간다. 그죠? 그래서 형벌, 행정 형벌. 또 과태료.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이거 쫙 해서. 그다음에 뭐죠? 새로운 사업 허가 안 해줘. 그다음에 기존 사업 허가 취소나 정지해버려. 이러면 세금 내야겠죠, 내가? 그런 거죠. 전기전화 끊어버려. 우리 사업자. 그럼 세금 내야겠죠. 공급거부. 이런 게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 실효성 확보 수단. 실효성 확보 수단. 자, 근데 이거는 실효성 확보 수단은 공무원들한테 유리한 거죠. 실효성 확보 수단. 이제 황랑기한테 유리한 것은 뭐냐? 지금부터 배우는 행정구제 끝날 때까지. 여기에 대한 구제죠. 여기에 대한. 이거로서로 인해서 황랑기가 어떤 마이너스 피해를 받았단 말이죠. 이거로 황랑기가 행정 입법이든 행정 작용에 의해서 마이너스. 뭐 권력적 사실에도 포함한데 권력적 사실행위든 이거로서 황랑기가 마이너스 당했죠. 손해를 입었죠.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뭔가 해줘야겠죠? 그걸 권리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쓰잘데 없는 뭐 국민권익위에도 나오고 국민권익위라서 고충민은 신청해봤자 영향권은 없지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감사원 감사 청구도 나오고 청원이라는 것도 나오고 손해배상 좀 실효성 있겠죠? 손해배상 배상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보상을 청구하고
어? 이런 거죠. 그래서 배상과 보상 배우죠. 배상과 보상. 중요한 거는 행정심판 소송. 행정심판 소송. 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죠? 행정소송 중에서는 922페이지 내가 이용을 주로 하는 것은 920페이지 아래쪽 922페이지 항고소송과 당소송이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항고소송과 당소송. 자, 양자의 차이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에도 계속 출제가 돼요. 뭐 항고소송 한다, 뭐 당소소송 한다, 뭐 이런 게 출제가 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항고소송은 여기는 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를 다툰다고 그랬죠? 처분이나 처분 부작위를 다툰다. 이거는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퉈요. 이 차이점이. 그래서 가세처분, 저 항고소송이죠. 처분이라 법률 관계,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은 당소송이죠. 당소송. 예를 들면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이 처분은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야죠. 근데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 그래서 이제 제가 무용단으로 갔잖아요. 국립무용단으로 갔는데, 1년에 연봉 1억 주기로 해놓고 1,000만 원만 주는 거야. 1억 달라니까 안 줘. 1,000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럼 이게 처분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처분은 권력적이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 황랑기와 국가 황랑기는 1년에 1억을 받을 권리. 계약서상, 공법상 계약서상 국립무용단원이 되면 1년에 연봉 1억을 지급한다. 여기 써져 있단 말이에요, 계약에. 그러면 황랑이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국가는 의무가 있죠? 그러면 계약서상. 근데 이게 공법상 계약이죠? 근데 사법상 계약이라면 물론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법상 법률관계 민사소송인데 이게 맞아. 사법상 계약의 내용이었다. 사법상 계약의 내용이었다 하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고 공법상 법률관계면 당사소송이죠. 이게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아까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구별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권리 의무죠. 근데 무슨 계약이었어요? 아까 공법상 계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 공법상 의무죠. 그리고 공법상 법률관계,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뭐예요? 당소송이다. 당소송.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당소송이다. 그렇죠? 그걸 누굴 필요로 하냐? 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 당사자. 법률관계는 쌍이 있죠. 항상 쌍이 있다고 했죠. 쌍. 나의 쌍. 이쪽이죠. 국가나 공무단체를 필요로 하여 황랑기가 소를 제기하죠. 여기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죠. 처분의 취소에다 무효달라 이러는데 이거는 1억을 지급해달라라는 소송이죠. 금전 지급 청구소송이죠. 1억을 지급해달라. 1년에 1억을 지급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거는 처분을 취소해달라. 처분을 취소해달라.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 처분 부작위를 입법 확인해줘라. 라는 거고 여기는 1억을 지급하게 해달라. 1억 지급 청구소송이죠. 그럼 법관이 땅땅땅 황랑하게 매년 계약서에 따라 1억을 지급할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는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준다. 처분 부작위는 위법이다. 라고 확인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는 주문이. 근데 여기는 주문이 뭐 처분을 취소한다가 아니야.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을 무효로 한다. 이게 아니라 황랑하게 1억을 매년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문이 나오는 거겠죠. 차이점 알겠죠? 이게 당사소송이에요. 당사소송. 그래서 항고소송 뭘 다투는 처분의 취소. 당사소송은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구하는 소송이죠.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라든지 얘한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해 주세요. 이를 지급해라. 자, 이런 소송을 가리킨다. 물론 이제 들어가 보면 좀 더 구별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게 밝혀지죠.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이게 만만치는 않죠, 사실은. 대법관끼리도 싸우는 사건이 있을 정도니까 그게 쉬우면 대법관끼리 싸우겠어요. 이게 항고소송이다, 아니다, 강소송이다,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겠지, 그렇죠?
근데 대법관끼리도 지네끼리도 싸워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이제 그때 이제 핵심 뭐겠어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고 처분성이 없다는 것은 이쪽으로 전제돼서 공법상 법적인 문제다는 걸 전제로. 사법상이면 처음부터 민사성이고 처음부터 사법상의 법률관계라면 처음부터 민사성으로 가는 거고 다만 이제 공법적인 법적 분쟁이다. 또 공법적 분쟁이 아니면 민사성으로 가는 거고 또 아예 법률적인 분쟁이 아니면 소주 한잔 하는 거고 그렇게 나누는 게 원래 그거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돼. 법적 분쟁이 아니면 이게 법원에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소주 한잔 마시는 거구나. 소주 한잔 마시면서 그래 불쌍해 됐다 야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불이익, 반사적 불이익일 때는. 근데 법적 분쟁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얘네들끼리. 이쪽으로 가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사법상의 법률 관계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공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처분을 다투는 거라면 이거고 처분이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걸 구별할 때는 이제 처분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해요. 법관들도 판례를 보면 처분이다 아니다. 결국 그 하자는 얘기가 뭐냐? 이거냐 이거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거냐 이거냐를 구별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몇 가지만 보고 이제 예를 들면 그 1110페이지로 와보세요. 1110페이지. 1110 제일 밑에 거부터 먼저 볼까요? 민주운동 1110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밑에 거부터 보시면 민주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죠?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처분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보상금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결정은 처분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로 가라 그렇죠. 항고성이다. 뭐가 아니다? 당사성이 아니라 항고성이다. 1110페이지 제일 밑에 아래 네 번째 줄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이제 항고성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항고성으로 가라. 그래서 아래 두 번째 줄 심의회를 상대로 해라. 왜? 이때는 행정청이 피고예요. 처분한 놈이 행정청이죠. 여기는 저 행정청이 행정주체예요. 권리물 그죠? 가 귀속되는 행정주체가 피고죠. 그죠? 왜냐면 과세처분은 누가 하죠? 과세관청이 하죠.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한단 말이에요. 세무서장, 대표적으로 세무서장이. 근데 세금 내면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 가요, 국세는. 지방세는 지자한테 가고, 국세면 국가한테 가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다 틀려요. 관악구청장. 지방세는 관악구청장이에요. 해당 지자청이나 국세는 세무서장이에요. 피고 달라요. 네? 과세처분이 국세면 세무서장이고 일반적으로 이 케이스가 더 많지만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죠. 지방세면 지자체장이 관악구청장 명의로 처분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날라올 때 국세면 뭐죠? 동작세무서장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금천세무서장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는 관악구청장 이렇게 나온다. 관악구청장 이렇게 나와. 그럼 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피고인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국세일 때는 국가한테 가는 거고 그 지방세일 때는 관악구로 들어 지자체로. 그러면 돈이 여기 있는 거라면 돈은 얘가 처분의 주체지만 돈은 이쪽으로 들어. 그래서 나중에 손해배상이든 뭐 할 때는 얘네들 상대로 당사성. 그래서 지금 이거니까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심의를 대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아래 두 번째 줄. 아래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겠죠. 항고선으로 가라 이런 측면과 또 하나는 피고가 누구다. 아래 두 번째 줄. 신청인은 심의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라. 근데 위에 올라가시면 광주 민주운동 사건이 나오죠. 광주 민주운동 사건에서는 제일 위에 올라가 보세요. 쟁점 1번에서 가보면 위에 세 번째 줄 내용에서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항고성의 대상에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 아니다. 이게 처분이 아니다. 이게 처분이 아니다. 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처분이 아니란 말이죠. 광주민주운동위원회 심의위원회 결정이 처분이 아니다. 그럼 항고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고성이 안 돼. 뭐로 가라? 당사성으로 가라. 당사성으로 가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성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는 당사성에 간다. 제일 마지막 줄. 쟁점 1번의 제일 마지막 줄. 당사성에 갈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 피고냐가 또 하나 문제는. 누가 피고다? 아래서 네 번째 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피고다. 그렇죠. 그럼 돈을 누가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갖고 있는 거지. 무슨 광주 심의위원회가 돈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제 돈 줘, 보상금 더 줘, 뭐 이러면 그 민주화운동 심의위원들이 집에서 돈 가져와요? 뭐 위원회에서 무슨 돈 있나? 국가. 대한민국이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라,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 여기는 결정한 놈, 처분이다. 그렇죠. 위원회 결정이 어떤 경우는 처분이다. 위원회 결정이 처분이다. 이러겠단 말이죠. 항고성으로 가라. 그다음 피고는 그 결정한 놈이 누구냐? 그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야? 그 심의위원회 그 걔를 피고로 해. 제일 밑에 줄. 1110페이지 제일 밑에 줄. 1110페이지 제일 밑에 줄은 그 보상금과 관련된 결정을 한 놈, 위원회를 피고로 해라. 위원회를 피고로 해라. 위원회를 피고로 해라. 그래. 응? 그 다음에 항고선으로 가라. 근데 광주 민주화운동은 첫 번째가 뭐예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그럼 피고는 국가다. 국가다. 위원회가 아니라 국가다. 국가를 상대로 해라. 국가를 상대로 해라. 국가를 상대로 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두 번째 판례는 제일 밑에는 처분이다. 항고선을 하라. 그 결정한 놈이 누군데? 처분한 놈이 누군데? 위원회야? 그 위원회를 피고로 해라.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처분이 아니냐. 이쪽 관계에서는 처분이 아니냐. 그래서 항고성이 당사성이냐. 또 하나는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이냐. 물론 다른 요구인데 이게 제소기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렇다 했죠. 그래서 항고성과 당사성을 구별해야 한다. 항고성과 당사성을 구별해야 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행정법이 전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아셔야 돼요. 대충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갖고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고 항상 공부할 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목차 보시고 끝난 다음에 목차 보시고 그다음 목차 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차가 이렇게 돼 있나? 왜? 목차를 가지고 낸다. 행정법은 목차를 가지고 많이 내요. 행정법은. 헌법은 그다지 그렇게 목차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헌법도 어느 정도는 뭐 중요하긴 한데 그다지죠. 그다지. 상대적으로. 그다지. 근데 행정법은 무지 중요하다. 목차가 무지 중요한 거죠. 목차에 따라 내는 거예요. 행정법을 이해를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목차를 안 봐요. 애들이 목차를 안 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섞여버려. 막 머릿속에 뭐 다 섞여 있어. 그럼 문제를 보면 문제를 못 풀어요. 행정법이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정법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다는 사람 둘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행정법이 더 쉽대 헌법보다. 수험생들 물어보면 행정법이 더 쉬워? 쉬워요 이런 애들이 있고 행정법이 더 어려워 이런 애도 있어요. 나는 이제 헌법이 더 어렵더라. 나 개인적으로는 헌법이 더 어려워요. 내 개인적으로는 헌법이 더 어려운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가. 개인적으로 헌법이 어려운데 어떤 수험생들마다 틀리더라고. 어떤 애들은 헌법이 더 어렵대. 어떨 때는 행정법이 어렵대. 애들마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을 해보면 목차를 안 보는 애들이 행정법이 어려워요. 목차만 잘 보면 행정법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겠죠. 좀 더 이게 목차가 중시되는 과목이에요. 헌법은 목차가 중시되지 않기 때문에 막 난삽해.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그 내성이 더 어렵지. 막 개별적으로 대응하니까 막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골 때리는 거죠. 근데 행정법은 목차만 정확하면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기 쉬워요. 접근하기도 쉽고. 근데 제일 처음에 목차가 이제 어렵죠. 목차가 어떻게 보면 체계이기도 하고 이해도 필요하죠. 이해와 체계가 요구되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린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없애려면 자꾸 목차를 자꾸 보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야지 행정법의 트라우마가 없어진다. 또 개념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겠죠. 헌법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게 앞에 목차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돼요. 처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컨텐츠 이래가지고 목차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할 때.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항상 이걸 확인해라. 그날 공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목차를 한번 대충 우리가 어디를 배우고 있구나. 관계. 이게 습관화돼야 한다. 그러면은 좀 나아요. 행정법이 그렇게 되면 자꾸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